지금 보시는 이미지 종이와 실버, 종이와 골드, 요 비율은 실물은하고 실물금 대비 종이은과 종이금이 몇 개나 만들어졌냐, 요거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실물금과 은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는 1785년 7월 6일에 미국의 화폐로 지정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어떤 국가들은 사실상 통화로서 유통되기도 합니다. 1913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법이 제정되면서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되었고,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 달러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에는 미국 달러가 국제무역과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기로 미국 달러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미국 달러 화폐는 발행된 직후 1913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재 가치가 대폭 낮아져 왔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달러의 구매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폐의 양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늘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돌을 위로 던지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스를 수 없는 법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계속 누적될 거고요. 화폐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 현대시대 신용화폐 시스템의 신용 하락은 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화폐 신용 시스템의 하락은 당연히 경제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지 수단은 무엇보다도 기금속인 금과 은이 될 것이며, 정확히는 종이 형태의 실물금과 실물은이 답이 될 것입니다. 진짜 돈인 실물 비금속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부의 내재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5,000년 이상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실물금하고 실물은은 내재 가치는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맞죠. 화폐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재화보다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뿌려진 화폐량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금과 은의 실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과연 지금 금과 은의 가격은 저평가된 게 맞기는 맞을까요? 아니면 맞다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으며 실제 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금과 은의 숨겨진 내재 가치와 미래에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인지를 따져보자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변수와 조건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도 하고요. 향후 많은 대중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그런 것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과 은의 종착지는 사실 명확한 예상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꼭 반드시 굳이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책정을 해보고자 한다면은 수치적으로 도출해보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부채의 화폐를 통해서 늘려온 화폐량의 정보를 이용해서 실물금과 은에 실제로 매겨져야 할 가격을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 내재 가치를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부채 시계 사이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는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미국의 부채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쓸데없어 보일 정도로 많은 정보들을 초단위로 막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과 은에 대한 실제 가격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미국 부채 시계를 인용해가지고 실제 금과 은에 매겨져야 할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보시면 금을 보면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연준에 의해서 최초의 달러가 통용된 연도가 1913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 1트로이온스 31.1035의 가격은 불과 약 한 28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부채량 대비 실제로 매겨져야 할 금의 가격이 지금 영상 제작하는 시점에서 이상하게도 0으로 나옵니다. 대신 화살표로
달러 공급량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금과 은이 가격이 0으로 수렴했나?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제로가 나온 이유가 있긴 한데 이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달러 대비 은의 가격, 달러 대비 금의 가격, 부채에 적용해서 시세를 지금은 안 보여주니까 2020년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경에 당시 캡처된 이미지인데요. 금의 가격이 13,000불까지 나옵니다. 실버 경우는 1,566달러라고 나오네요. 이 당시 늘어난 부채 대비 실물 금과 은의 적정 가격은 은 같은 경우에는 1,566불, 금은 12,982불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과 은의 가격은 종이금, 종이은의 가격으로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금하고 은이 오르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조작하고 있다는 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 종이와 실버, 종이와 골드, 요 비율은 실물은하고 실물금 대비 종이은과 종이금이 몇 개나 만들어졌냐, 요거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종이 대 실물이거든요. 실물 개수 대비에 만질 수 없는 선물이나 화생 상품이 숫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2020년 3월 당시에 실버는 실물 1개 대비 175개 정도가 만들어졌고, 골드는 실물 1개 대비 88개 정도가 만들어졌다고 나오네요. 요거는 지금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면은 2024년에는 종이 대 실물이 실버는 392개 정도, 골드는 120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나오네요. 정리를 하면은 2020년에는 실물 1개 대비 종이 실버는 175개에서 392개, 종이 골드는 88개에서 120개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생각에는 이건 황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금의 달러 시세는 2013달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부채하고 연동시켰을 때 13,000불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었는데 2024년인 지금은 그보다 더 비싸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거래가 되는 시세는 2013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금이 13,000불 이상 당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단지 숫자상으로 발행된 화폐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내재 가치를 가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변수값하고 조건값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금의 가격이 형성이 된 것이지만 금의 현재 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체감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버는 볼 것도 없습니다. 영상 시간만 길어질 뿐이고 이미 현재 금은 비율만 봐도 은의 저평가는 엄청난데 실제 내재 가치까지 적용을 해버리면 아주 어질어질한 가격이 나올 거예요. 여태까지 퍼져나간 화폐량을 생각하면 현재 금과 은의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실물 금과 은의 실제 내재 가치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 거고요. 또한 비금속 자산은 왜 종이가 아닌 실물로 준비해야 되는지도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종이 골드는, 종이 실버는 말 그대로 종입니다. 어떠한 리스크가 닥쳤을 때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에 바로 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짧은 기간의 수익률을 위한 것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몇 프로의 수익률을 위해서, 그리고 부가세 10%가 더 든다는 이유로 비금속을 종이 자산으로 준비하다가는 위와 같이 엄청난 괴리의 가격 차이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무지막지한 백워데이션 현상, 선물보다 현물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을 백워데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것이고요.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실물 자산 대비 종이 자산이 얼마나 파생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지 보셨죠?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비금속은 반드시 실물 자산으로 준비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